보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아까 부동산 이야기로 조금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 이제 그 무주택자들에 대한 갭투자 허용 등을 비롯해서 이 정책 자체가 갈피를 잡기가 어렵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지금 답습하고 있다. 네, 답습하고 있고 예.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우 부동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네. 너무 어려워. 답 없다. 네. 대책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대책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는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SNS에다가 계곡 정비보다 쉽다. 네.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입니까? 코스피 하겠다는 거예요. 코스피 5천도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거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들의 이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네. 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종료 시점이 5월 9일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걸 조금 유예해 주면서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이 집 두 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자 박민영 대변인이 집이 두 채 있어가지고 한 채는 이제 없습니다만. 없습니다만 네. 있다고 치고 예. 하나를 빨리 5월 9일 전에 팔아야 돼요. 네. 5월 9일 넘어가면 세금이 너무 세지니까. 네. 그래서 집을 하나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무주택자들이 그 집을 사야 돼요. 왜냐면 집 한 채 있는 사람 또 사면 이 사람 또 다주택자 되는 막이 되는 거니까 네. 무조건 없는 사람이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대출도 안 나오는데. 현금이 있어야 사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도 지금 안 해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는 집을 팔라고 해놓고 없는 사람한테는 돈도 안 빌려줘요. 그렇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갭 투자라는 것도 대출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출을 받은 다음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 끼고 자금 사는 가지고 건데, 네. 사실 이제 대출을 메꾸는 방식으로 해서 집값이 오를 때까지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원금 손실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게 갭 투자라고 하는 개념인 건데 사실 지금 대출 다 막아놔가지고 갭 투자도 대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현금 있는 사람이 갭 투자를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갭 투자 예. 얘기도 이제, 네. 이제 무주택자만 갭 투자를 한다. 이제 이게 왜 워딩이 뽑혔냐면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유예를 해주는데 집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한테 집을 팔 때 네. 그때 이제 이 2년 정도 유예를 해서 예. 그때는 이제 좀 더 유예를 해주겠다. 전세를 놔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만 무주택자, 집을 사는 무주택자는 네.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살 수가 있어서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아주 한시적인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근데 못해요. 그마저도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집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장을 전혀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네. 저는 뭐 이번 사건이 그 규제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제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제대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 것이 시장에 맡겨 놓으면 알아서 잘 정리가 되는 것을 굳이 규제를 하다 보면 이제 제도 자신이 원래 원했던 그 취지와 무언가 달라지거나 했을 때는 계속해서 예외 조항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누구는 되고 이런 경우엔 또 되고 하는데 보통 그러다 보면은 계속 원래 취지와는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시장 경제와 다른 그 규제를 했을 때의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또 무주택자에게는 갭 투자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대출은 막아두고 그러면 현금만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갭 투자를 허용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규제 정책의 가장 안 좋은 단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락가락 정책을 하게 되면은 국민적인 신뢰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정책을 믿지 못하는 상황. 언제 또 기조가 변할지 알 수가 없는 정책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다주택 악마화를 하고 갭투자 악마화를 하더니 이제 와서 갭투자도 일부 상황에서는 용인해주겠다. 근데 대출은 또 안 해주겠다. 대체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정책 방향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참 성공하기 힘든 지금 정책 노선을 밟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정책을 내는 사람의 신뢰가 있어야 좀 믿고 따를 거 아까 아니겠습니까? 다주택 지금 우리 피디님 띄워주셨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정책을 내는 사람들을 믿어야 이 정책을 따를 텐데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지금 안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양의 집을 본인도 안 팔고 네. 있고 지금 그 주변에 그쵸? 예, 대통령실 참모진에 다주택 다 보십시오. 예. 네. 뭐 5년 뒤에 나갈 건 5년 뒤에 그럼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세입자들도 2년, 4년 계약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5년이면 사실상 거의 반 종신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 이제 주거 사이클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5년을 지금 청와대 관절을 빌려준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상 5년 동안 실거주 안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유예 기간을 일반인들도 늘려주든지 다주택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지금 되는 거 아는 아닌가요? 우리가 네. 지금 아는 그 실거주 안 하는 기간만 그거지 더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실거주 안 한 기간을 예, 예.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네. 전혀 이거는 정책을 내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을 네. 따를 수가 지금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서울 지금 아파트 값이 유례 없이 지금 뛰고 있고 아까 월세도 올렸다고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이 본인의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사실 뭐 여당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정책적인 걸 한번 좀 짚어봤고요. 오늘 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여야 또 이렇게 경색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저는 대체 민주당이 관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 대미관세 특위라고 하는 거를 여야가 좀 공조를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도 이제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어떤 통상이나 경제 이제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서 참여를 하게 됐고 사실 이렇게까지 관세에서 막장극이 펼쳐지면은 일단 핵심 경제 참모들을 다 바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질이 있어야 되는데 인적 쇄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라도 우리가 여야가 좀 합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대미경제특위를 지금 발족을 하자라고 한 건데 올스톱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어제 이게 지금 급한 일이냐라고 딱 했던 그 말처럼 전혀 지금 사심제가 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정작 급한 지금 관세 특위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좀 관세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기시감이 보여지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 행보에는 뭔가 그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2019년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랑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를 만들면서 네. 그 야당에서는 당시 이제 보수당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이걸 반발을 많이 심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요게 기묘하게 민식이법이라는 그 당시에 여론의 그 지지를 받는 그 법을 껴가지고 네.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선거가 굉장히 혼탁해질 수가 있고 공수처를 설치하게 되면 옥상옥이 될 수 있어서 다소 이제 신중한 게 필요하다,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민주당은 네. 이런 앞뒤 사정은 다 제껴두고 민식이법같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그 정책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이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공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마치 이 필요한 무언가를 앞에다가 상품으로 그냥 끼워두고 그 뒤에다가는 정작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야당은 도저히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에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들을 끼워가지고 네. 좀 협박 비스무리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시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 좀 관세 아니 그 야당이 사실 뭐 도와주고 싶어도 뭐 도와줄 환경을 만들어야죠. 아니 뭐 야당 탓하고 뭐 이제 특별법 안 된 것도 야당 탓하고 뭐 다 야당 탓하더니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예. 입법 속도가 늦다 막 이렇게 호통을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호통을 누구한테 쳤어요? 정청래 들으라고 한 거예요. 국회한테 호통 아니 쳤는데. 당연하죠. 모든 입법을 본인들이 원하면 지금 다 할 수 있으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슈퍼 여당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 자기들 원하면 뭐 검찰청 폐지 이런 거 뭐 10일 만에 정부조직법 다 해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떻다? 이재명 좋은 일 안 해주고 싶다. 안 한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슈퍼 여당이 있으니까 아니 오늘 장덕 대표가 오든 말든 자기들끼리 만나서 뭐 밥을 먹든 뭐 차를 마시든 하면서 아, 여당이 좀 빨리 이거 대미경제 특별법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통상 특별법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 비준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국회랑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충분히 부부 화해하시면 될 일이에요. 화해하셔가지고 옆집 사람 탓하지 말고. 옆집 아저씨 탓하지 말고 둘이 화해를 하세요. 부부 둘이 만나가지고. 네. 근데 그거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못해요. 껄끄러워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미특별법이라는 것은 결국 민주당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안 했냐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랑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말을 던져놨어. 아이고야. 근데 그래놓고 우리가 지금 이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이콧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본인들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은 코바 너네들 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 이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일단 지금 안 하고 있고 막 대미특위도 지금 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할 수 있어. 얘네들이 그렇죠. 사실 할 수 있어. 저는 미국에서 조만간에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면 경고가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미국에서는 한국 국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대미투자특위 구성이 됐을 때 백악관에서 환영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이 많이 이제 민주당에서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걸 지연시킨다면
간다면은, 그리고 일부러 국회를 좀 파행시키는 파행 정국으로 몰고 간다면은 조만간에 백악관에서 메시지가 한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절 설을 앞두고 좀 많은 좀 혼란스러운 현안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좀 국민들께서 안도를 하셔야 될 평안한 좀 명절을 보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전국을 혼란으로 끌고 가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잇따른 당무 개입 논란으로 지금 전 민생 파탄의 책임 당정이 싸워 사실 지금 야당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당정이 싸워서 지금 정책이 안 되고 정책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지금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국민들의 시름만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네. 무능한 거예요. 예. 이건 정말 무능한 거예요. 아무리 대미특별법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뭐 특위가 이렇게 워킹하고 해도요. 네. 가도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예.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휴민트가 전혀 없고 뭐 한 라인을 만들었다고 했었던 게 그 핫바지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무 지금 효과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것은 외교에 있어서 특히나 부동산도 무능하지만 네. 외교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나 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 막 경질하고 인재도 교체하고 캐야 된다. 그럼요. 지금 인재가 뭐 다, 없어요. 예. 쓸 인재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해훈 뭐 이제 그 실패했어요. 의원 같은 사람 데려간 건데 실패했기 예. 때문에 지금 아주 고착 상태에 지금 빠져가지고 네.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제 사실 2시간 반을 달려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시간을 오랜만에 딱 1시간 반을 맞춰보려고 하거든요.